안녕하세요, 나그십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다들 어떻게 잘 버텨나가고 계신가요? 이 버틴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여름에 장마 오고 더운 거지 하며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버텨낸다는 표현 그대로 힘든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더욱 실내로, 그 중에서도 집으로 몸과 마음이 이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서점가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원싱이라는 책입니다. 한때는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유행했었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이 책은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작가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까요?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룩하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걸까요? 시간이 곧 성취를 얻기 위한 화폐라면 어떻게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화폐로 바꾸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습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거죠.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핵심을 파고들어야죠.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입니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죠. 성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도 만족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 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엔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일을 해내는데 그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며 삶 자체가 움츠러들게 되죠.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잇장처럼 얇아지죠.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필요합니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여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이를 자꾸 더하기만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감 기한을 수시로 놓치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업무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며 운동도 못하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모두가 생각보다 얻기 쉬운 것들을 쫓으며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에요. 게다가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통합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1991년 6월 7일, 지구가 112분 동안 흔들렸습니다. 물론 실제로 지진이 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꼭 세상이 흔들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극장 안은 관객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재미있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영화에는 곳곳에 멋진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고집스러운 카우보이 컬리와 소모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형적인 도시남자 미치는 목장을 탈출한 소떼를 찾기 위해 단둘이 길을 떠납니다. 영화 내내 티격태격 부딪히기만 하던 둘은 나란히 말을 타고 가면서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내 마음이 통하게 되죠. 갑자기 말을 멈춰 세운 컬리는 안장 위에 앉은 채로 미치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나?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컬리는 손가락을 하나 들어 올리며 바로 이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이요? 하나, 단 하나.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다른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거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 단 하나가 도대체 뭔데요?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내야지. 작가가 의도했든 아니든 컬리는 성공에 관한 완벽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원씩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한 것은 영화를 본 지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과거에 수차례 성공을 경험한 CEO였던 저는 어느 순간 높은 벽에 가로막힌 채 멈춰 서 있게 되었죠. 저와 제 동료들은 1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성공적인 기업을 세웠지만 돌연 그 모든 것이 예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건만 제 삶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마치 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실패를 맛보고 있었죠. 그제서야 저는 일에 대한 저의 접근법과 그동안의 결과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 그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죠.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직면한 문제점들을 토로했으며 제가 원하는 삶의 목표와
인생의 궤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일단 제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그는 아주 철저하게 해결책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에 우리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을 때는 그는 제 회사의 조감도, 한마디로 회사 전체를 공중에서 내려다본 것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었죠. 우리의 대화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이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알고 있기는커녕 제겐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할 자리 14곳을 파악했으니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인물을 영입한다면 회사도 저의 일도 저의 삶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런 것보다는 더 엄청나고 대단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거든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에게는 12명의 사도가 필요했지만 당신에게는 14명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제 삶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변화로 회사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만큼 저의 목표,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컨설턴트와 상의하면서 그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적합한 14명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의 만남 이후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저를 해고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CEO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14명의 사람을 찾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로 지구가 흔들렸죠. 우리 회사가 3년도 안 되어 연 성장률 40%를 달성하더니 거의 10년 가까이 그 추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지역업체였던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놀라운 성공이 이어졌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러일으킨 그 여정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단 하나, 원싱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4명의 핵심 인력을 새로 뽑은 저는 그들 각자의 커리어와 업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의 코칭 시간이 끝날 때는 언제나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끝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로 한 일의 대부분은 기간 내에 마쳤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일은 제대로 끝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었고 실망과 좌절감이 뒤따랐죠. 이번 주에 이 3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이 2가지 일만 마무리 짓는다면,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당신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 원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의 실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겪은 후에 저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흔들림 없는 성공과 과거의 들쭉날쭉한 성공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저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던 거죠.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반짝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만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죠. 놀라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항상 스스로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거나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더스 대령은 하나의 치킨 조리법을 가지고 KFC를 시작했죠. 아돌프 쿠어스는 1947년부터 67년까지 하나의 양조장에서 만든 단 하나의 제품으로 1500%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인텔사의 이익 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어떤가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힘을 통해 남다른 성과를 이끌어낸 기업은 수도 없이 많죠. 때로는 기업이 만드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대로 팔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구글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들이 가진 단 하나는 검색이고 그것은 그들의 핵심 수입원인 광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타워즈는 어떤가요? 스타워즈가 가진 단 하나는 영화일까요? 아니면 관련 상품일까요? 관련 상품이라고 답했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스타워즈가 지금까지 캐릭터 완구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총 6편의 영화로 벌어들인 수입은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가진 단 하나는 영화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큰 돈을 벌어다 준 완구나 관련 상품은 애초에 영화가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답이 언제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싱을 찾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기술 혁신이나 문화적 변화, 심화되는 경쟁 등으로 때로는 한 기업의 원싱이 진화하거나 바뀌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오게 되죠.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가진 원싱은 무엇인가를 자문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애플은 훌륭한 원싱을 또 다른 것으로 바꾸는 동안에도 단 하나의 힘을 유지시킨 완벽한 사례죠.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애플의 원싱은 맥 컴퓨터에서 아이맥, 아이튠즈, 아이팟, 아이폰을 거쳐 아이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벌써 제품의 생산 라인 중 가장 꼭대기에서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죠. 새로운 황금 기기가 조명을 받는 동안에도 다른 제품들의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고 세일 상품으로 전락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의 원싱이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으로 화제를 모으는 동안에도 다른 제품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애플 제품군 전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업이 자신만의 원싱을 갖게 되면 사업 자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죠. 지금 당신의 회사가 가진 원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일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입니다. 놀라운 성공담은 대체로 이런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무언가를 향한 열정은 곧 어마어마한 양의 연습이나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쓰인 시간은 기술로 축적되고 기술이 나아지면 결과 역시 나아집니다. 더 나은 결과는 보통 더 많은 즐거움을 불러오고 그러면 다시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이 투자되죠. 탁월한 성과로 나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 원싱의 정신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나타났고 간절히 원한다면
당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싱을 자신의 일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현명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원칙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컬리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성공의 핵심에는 원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 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현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을 위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설명하기는 쉽죠.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원싱의 정신이 진정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솔직하고도 진심 어린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만든 헛된 믿음과 잘못된 정보들, 즉 성공에 대한 거짓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고 나면 열린 마음과 신념의 자세로 원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